저희 신우는 3남매 중 막내예요. 오빠 2명과 나이 차이가 좀 있는 편이라 귀여움을 많이 받고 자라서 그런지 고집도 세고 아이처럼 제멋대로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신우이에게 최대 컴플렉스가 있었으니 언니들, 내 결혼식 때 구두 뭐 신고 올 거예요? 구두요? 전 그냥 평소 신던 거 신을 생각인데 그걸 묻는 게 아니라요. 굽 몇 센치짜리 신을 거냐고요. 난 4cm 신을 건데 그건 갑자기 왜 물어요? 네? 언니는 키도 크면서 뭐하러 그렇게 높은 구두를 신어요? 아가씨, 4cm가 뭐가 높아요? 결혼식 날은 신부가 제일 빛나야 되는 자리인데 언니들이 나보다 크면 안 되잖아요. 내가 2사람 신발 사갈 테니까 사이즈 알려주고 주말에 만나요. 바로 키가 작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결혼식을 앞두고 형님과 제가 신은 신발굽 단속까지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지만 신발을 사준다는 말에 일단 만나보기로 했죠. 이걸 신고 결혼식장에 오라고요? 신우이가 사온 신발은 장보러 갈 때나 신을 것 같이 생긴 단화였어요. 아가씨, 굽 낮아도 예쁜 구두 많은데 이건 좀... 난 그냥 내 구두 신고 갈래요. 이건 그냥 환불해요. 아, 그냥 이거 신고 와요. 어차피 누가 어떤 구두 신었는지 아무도 관심 없을 텐데 아무거나 좀 신으면 어때요? 그러는 아가씨야말로 신발 같은 거 누가 본다고 그렇게 집착하는 건데요? 그날만 혼자 높은 구두 신는다고 키가 진짜 커지는 것도 아닌데 난 신부잖아요. 그리고 사진은 평생 남는 거니까 그렇죠. 결혼식 날 제일 예뻐 보이고 싶은 게 당연한 건데 그 정도도 이해 못해줘요? 저희 형님은 할 말은 하는 성격이라 하마터면 싸움이 날 뻔한 걸 제가 겨우 말렸습니다. 부탁을 하고 싶으면 좀 예쁜 걸로 사오던가. 이거 신고 오라고 사왔더라니까. 환불하라고 했는데 억지로 쥐어줘서 가져왔어. 걔가 어릴 때부터 제멋대로 커서 그래. 당신이 이해 좀 해줘. 그냥 무시하고 신고 싶은 거 신어. 남편에게 보여주며 푸념했더니 남편도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신우이가 준 신발을 결혼식에 신고 갈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얘기 다 들었어.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너희들 마음에 드는 신발로 새로 사줄 테니까 결혼식 때 굽 낮은 걸로 신고 오면 안 되겠니? 새언니들 키가 커서 자기가 더 작아 보일 것 같다고 매일 울고 부는데 어쩌겠어. 내가 이렇게 부탁 좀 하마. 집에서 얼마나 자기 엄마를 들들 볶았으면 시어머니가 죄인처럼 형님과 절 찾아와서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하시는데 구두 그게 뭐라고 기싸움 하나 싶어서 형님이나 저나 시어머니께 굽 낮은 구두를 하나씩 선물 받고 그러겠다고 했죠. 하지만 혼자 높은 구두를 신고 돋보이겠다던 신우이의 원대한 꿈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결혼식 날 신을 예정이던 15cm의 하이힐을 신고 연습하다가 넘어져 발목을 접질렀다는 거예요. 결국 신우도 저희처럼 낮은 구두를 신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찾아온 결혼식 당일, 안 그래도 저기압이던 신우가 또 한 번 울상을 짓게 된 일이 생겼어요. 너희들 뭐야? 내가 낮은 구두 신고 오라고 했잖아. 야, 아무거나 신으면 되지. 뭘 그래? 하객 구두까지 간섭하는 신부는 처음 봐. 신우이는 가족들에게 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도 높은 구두를 신고 오지 말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무도 말을 안 들어준 거죠. 어차피 너도 15cm 구두 신을 거라며. 나 그거 못 신게 됐다고 했잖아. 다들 나보다 키도 훨씬 크면서. 아, 그랬나? 그럼 사진 찍을 때 우리가 자세를 좀 낮춰줄게. 그래도 너희가 더 크잖아. 난 보이지도 않을 거야. 결국 아가씨 뜻대로 되진 않았네요. 저럴 때마다 진짜 애 같다니까요. 우리한테는 그렇게 떼쓰더니 자기 친구들도 통제 못하면서 그 성격에 친구들한테는 좋게 부탁했겠어? 무조건 낮은 거 신으라고 우기기만 했을 게 뻔하지 뭐. 우리야 뭐 신발 2켤레씩 공짜로 얻었으니
좋게 생각하자고. 네, 형님. 신우이가 결혼식에서 돋보이고 싶어 하던 것도 이해는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을 할 거면 마음을 좀 굳게 쓰며 부탁을 해보던가. 다 자업자득인 것 같아요. 남편의 이상한 버릇을 알게 된 건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였습니다. 이거 냉장고에 넣었던 거지? 난 안 먹을래. 맞는데 왜? 난 냉장고에 넣었던 음식은 좀 다른 거 해먹자. 아니면 시켜 먹을래? 처음엔 자기가 먹기 싫으면 배달 음식을 시켜주기도 하고 남편이 안 먹는 음식은 그냥 저 혼자 먹으면 되니까 큰 문제가 없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고집을 피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난 냉장고 들어간 건 안 먹는다고 했잖아. 무슨 만찬이랑 밥을 먹으라는 거야? 저희는 맞벌이 부부라서 집안일을 분담하고 있는데 그중 요리는 제가 맡아서 했거든요. 결혼 전에도 시부모님과 같이 살던 남편은 자기 손으로 음식을 해먹은 적이 없다 보니 매번 새로운 반찬을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는 듯 했어요. 우리가 식구가 많아서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는 음식을 다 버릴 수도 없잖아. 요즘 같은 날씨엔 실온에 두면 금방 상한단 말이야. 그럼 조금씩 바로바로 먹게 적게 만들면 되잖아. 뭐? 누군 바로 한 음식이 맛있는 거 몰라서 이러는 줄 알아? 내가 전업주부도 아닌데 뭐 그렇게 바라는 게 많아? 하루는 치킨이 시켜먹고 남았는데 냉장고에 넣으려고 하자 화를 내더라고요. 그냥 밖에 뒀다가 에어프라이어 돌려서 먹으면 갓 튀긴 것처럼 되는데 뭐하러 냉장고에 넣어? 치킨은 기름에 튀긴 거라서 상온에 두는 것보다 냉장고에 넣는 게 좋아. 그리고 냉장고에 넣었다가 에어프라이어에 돌려도 똑같은데 왜 그러는 거야? 당신처럼 둔한 사람은 모르겠지. 냉장고에 한번 들어가면 맛이 달라진단 말이야. 그렇게 밥상에서 실랑이를 할 때마다 싸움 끝엔 늘 원점이었죠. 어머니, 그이가 냉장고 들어간 음식은 못 먹겠다고 하는데 원래 이랬어요? 몇 끼마다 세 반찬은 할 수도 없고 남는 걸 다 버리자니 너무 아까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고민 끝에 시어머니께 털어놓았더니 걔가 어릴 때부터 후각이 예민해서 그래.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냉장고 냄새 배는 게 싫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 까다로운 입만 맞춰주느라 고생 좀 했어. 수고스럽겠지만 네가 먹을 수 있는 만큼씩만 자주 해서 줘. 저한테 맞춰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결혼 전엔 까맣게 모르던 사실이었기 때문에 배신감까지 느껴졌죠. 뭐 얼마나 대단한 후각이길래 냉장고 냄새가 난다는 거야? 테스트 한번 해봐. 그래서 남편은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몰래 찌개를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저녁 식사할 때 막 만든 것처럼 데워서 식탁에 놓아봤어요. 퇴근하는 길에 고등어가 싱싱해 보여서 사왔어. 당신 고등어 김치찌개 좋아하잖아. 그랬더니 역시 바로 만들어야 제일 맛있어. 이렇게 조금씩 만들어서 먹으면 얼마나 좋아? 역시나 구분 못하더라고요. 그래? 맛있게 먹어. 아침에 만들어서 냉장고 넣어뒀던 건데 당신 입에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네? 냉장고 냄새 안 나? 뭐? 그 모습이 너무 웃겨서 제가 이실직고 하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니 숟가락을 던지는 겁니다. 지금 장난해? 방금 만든 거라고 했잖아. 한번 테스트 해본 거야. 정말 당신이 그렇게 후각 미각이 예민한 사람인가 하고 모르니까 잘만 먹어놓고선 왜 자꾸 이상한 걸로 트집 잡는 건데? 뭔가 이상하다 했어. 고등어 비린내도 심하게 나는 것 같고. 거짓말하지 마. 어머니는 당신 그 이상한 고집 다 맞춰주고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난 그렇게 못하니까 냉장고 들어간 음식이 싫으면 당신 혼자 그렇게 먹어. 이제부터 각자 먹을 음식 관리 따로따로 하자고. 그러자 그럼. 내 건 냉장고에 절대 넣지 마. 화가 난 저는 그때부터 제가 먹을 것만 냉장고에 넣고 남편 건 밖에 그냥 두겠다고 했죠. 남편도 오기가 생겼는지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얼마 후
출근 안 해? 화장실에 몇 번을 들락날락 거리는 거야. 배탈 났나봐. 당신 먼저 가. 남편은 계란찜을 먹고 결국 탈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게 내가 냉장고에 넣으라고 했잖아. 그럼 나 먼저 갈게. 쓸데없이 고집 부리더니 정말 쌤통이었어요. 안 그래도 더운 날 고생 좀 하더니 정신 차렸는지 그 후로는 음식을 냉장고에 넣지 말란 소리는 안 합니다. 어차피 밖에서 먹는 음식도 냉장고에 넣었던 걸 완전히 피할 수는 없을 텐데 뭐하러 쓸데없이 유난 부리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얼마 전 차를 장만했습니다. 회사 출퇴근할 때 쓰려고 큰맘 먹고 구매했는데 처음으로 본가에 타고 갔던 날 새언니를 태워준 적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갑자기 새언니한테 연락이 자주 오더라고요. 아가씨 차, 승차감 진짜 좋던데요? 역시 새 차가 다르긴 다른가 봐요. 임신해서 몸이 무거워지니까 걸어 다니기도 힘들고 나도 차 한 대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요? 그럼 오빠 차 달라고 해요. 오빠 차 언니가 쓰고 오빠는 지하철 타고 회사 가라고 하면 되잖아요. 에이, 어떻게 그래요. 주말에 제가 시간 되면 가끔 태워줄게요. 같이 발 없애러 나가요. 제 차가 좋다고 열심히 칭찬을 하길래 저도 그냥 인사치레 정도로 태워주겠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얼마 후 아가씨, 주말에 출근 안 하니까 차 쓸 일 없죠? 나한테 좀 빌려주면 안 돼요? 새언니가 차를 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 주말에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요. 제 차로 놀러 가기로 했거든요. 미안해요, 언니. 아니에요. 그럼 재밌게 놀다 와요. 그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새언니의 목적은 단순히 제 차를 빌려가는 게 아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한 달 후, 가족 모임차 부모님과 오빠 부부와 식사를 하게 된 날, 그 자리에서 새언니가 또 제 차를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아가씨, 어려운 부탁인 건 아는데 나 출산할 때까지만 차 빌려주면 안 돼요? 알다시피 우리 차는 이 사람 출근할 때 써야 되고 연식이 좀 되어서 그런가 별로 편하지도 않아서요. 아무래도 뱃속의 아이랑 같이 타는 차니까. 그럼 택시 타고 다니면 되잖아요. 언니가 출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나갈 일도 없을 텐데 꼭 차가 필요해요? 언니한테 차 빌려주면 전 출근할 때 못 타고 가라고요. 아버님 차 타면 어때요? 아버님도 허락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오래된 저희 아빠 차를 타면 되지 않나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가 차서 멍하게 있는데 갑자기 오빠도 자기 아내 편을 드는 겁니다. 아이 태어날 때까지만 좀 빌려줘. 그때까지만 쓰고 바로 돌려준다고. 아니, 아이 태어나면 차 쓸 일 더 많을 텐데 그때 가서 돌려준다는 거 또 뭐야? 빌려갔다가 아예 안 돌려줄 생각인 건 아니고?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사실상 제 차를 내놓으라는 말처럼 들려서 기분이 나빴어요. 전 당연히 빌려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딱 잘라 거절하려는데 어머님 아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언니가 저희 부모님까지 구슬려 놓았는지 엄마 아빠도 새언니 편은 들며 저한테 차를 빌려주라고 하는 겁니다. 넌 여태껏 대중교통 이용해서 출근했었잖아. 조금만 더 참으면 되지. 새언니 몸도 무거운데 편하게 쓰게 좀 빌려줘. 네 차가 제일 편해서 그런다잖아. 정 안 되겠으면 네가 내 차 타고 다니라니까? 내가 버스 타고 다니지 뭐. 몇 달만 쓰고 돌려준다는데 그것도 못 참아? 아니 다들 왜 이래? 나한테 차 맡겨놨어? 내 차 사는데 10원이라도 보태준 사람이 있냐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늘 저보다 오빠 편이었지만 이젠 제가 새언니보다 못한 존재인 것 같아서 갑자기 서러움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럼 새언니가 아빠 차 타면 되잖아. 아빠가 언니한테 빌려줘요. 내 차? 임산부가 그 낡은 차를 어떻게 타고 다녀? 위험하게. 어? 그럼 나는 위험해도 돼? 그건 또 무슨 이상한 논리야? 넌 가족끼리 그 정도도 양보 못해?
필요할 때만 가족 운운하는 게 너무 열받아서 저도 확 질러버렸죠. 오빠는 새언니가 굳이 부모님 앞에서 나한테 차 빌려달라는 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새 차 한 대 뽑아달라는 거잖아. 자기 자식 가져서 힘들다는 아내한테 차도 한 대 못 사줘서 어떡하냐? 새언니 너무 안 됐다. 뭐? 엄마 아빠도 왜 그렇게 눈치가 없어? 새언니가 내 차를 핑계로 새 차 한 대 사달라고 하는 걸 이해 못하면 어떡해? 언니, 내 말이 맞죠? 근데 어쩌죠? 우리 엄마 아빠가 차까지 사줄 능력은 안 돼서 그래봤자 소용없을 텐데. 부모님과 오빠 양쪽 다 무안하라고 일부러 웃으면서 빈정거렸습니다. 그러자 제일 당황한 건 새언니였어요. 아가씨 말도 안 돼요. 절대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오해예요. 그래요? 근데 그렇게 순수한 의도로 안 들리는 건 언니도 아시죠? 전 차 빌려줄 생각 없고 앞으로 새언니 태워줄 생각도 없어졌으니까 혹여라도 쓸데없는 기대는 안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아빠 차를 팔든 오빠 차를 팔든 그렇게 귀한 자식품은 새언니한테 알아서 새 차 한 대 사주는지 하고 밥 다 먹었으니까 난 그만 가볼게. 그 후 다 꼴보기 싫어서 본가에 발길 끊었습니다. 제 차가 탐나서 꿀꺽하려 하던 새언니는 결국 목적 달성을 실패했죠. 마음 약해져서 끌려다녔으면 조카를 핑계로 얼마나 저한테 뜯어갔을지 눈에 훤한데 그 일을 계기로 사이가 틀어져서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